네, 이렇게 정부 개편안의 핵심은 지역 가입자 부과 기준을 대폭 수정해서 저소득층 부담은 줄이고 무임승차자를 없앤다는 겁니다. 하지만 불합리한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평가입니다. 취재기자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따져보죠. 구혜진 기자, 기존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던 방식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직장 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지역 가입자는 소득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성별과 나이에 따라서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것으로 간주하고 또 재산과 자동차에도 건보료를 매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도 많은 건보료를 내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네. 반대로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도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건보료 개편의 도화선이 된 송파 세무녀의 경우에 개편한 대로라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송파 세모녀의 경우에요. 원래 실제 소득은 없었지만 두 딸이 30대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봐서 원래 보험료 3만 6천 원이 부과됐고요. 여기에 월세 50만 원도 네. 재산으로 간주해 재산보험료 12,000원이 추가됐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평가소득보험료는 없어지고 일정 금액 이하의 월세에는 보험료를 매기지 않기 때문에 송파 세모녀의 경우 최저보험료인 13,000원만 내게 됩니다. 이처럼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경우 건보료 부담은 대폭 줄어듭니다. 네, 그리고 전월세 보증금이나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컸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재산에 부과하는 건보료를 아예 없애자는 주장도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정부 개편안은요,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정도로 절충이 됐는데요. 따라서 전월세가 오르게 되면 재산이 는 걸로 봐서 건보료도 따라서 오르는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됐습니다. 또 차량 기준은 단계적으로 완화해 2024년엔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네, 이렇게 지역 가입자 부과 기준은 많이 완화가 됐지만 반대로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쪽도 있죠. 일정 수준의 소득이나 자기 집이 있는 경우에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은퇴자들의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60세에 정년 은퇴한 정모 씨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월 100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받고 과표 4억 원, 시가 8억 원 정도의 집이 있지만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연금에 3만 원, 아파트에 13만 원이 부과돼서 총 16만 원을 내야 하는데 이는 월 600만 원을 버는 직장인보다 더 큰 부담입니다. 네. 무임승차를 막는 수준을 넘어서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낸다면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개편안은 언제 시행이 되나요? 정부안이 확정은 아니고요.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야 3당도 모두 자체 개편안을 내놓은 상태인데요. 네. 공통적으로 지역과 직장 가입자 구분을 없애고 소득 기준으로만 부과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충안이 마련되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야당 주장대로 소득 중심으로 개편을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정부도 이 소득 중심, 이 원칙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는 두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우선 지역 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현재 지역 가입자 758만 세대 중 절반 정도가 소득 신고가 빵원입니다. 이 상태에서 소득 중심으로 개편한다면 직장 가입자의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 문제도 있는데요. 이번 정부안이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네. 그 건강보험료 수입이 연 2조 원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소득 중심으로만 건보료를 매기는 건 좀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네, 구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